지난 강의 영상 말미에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게 끝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시 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ince a fuel cell uses materials that are usually burned to release their energy, it would make sense to compare the electrical energy produced with the heat that would be produced by burning the fuel. This is sometimes called calorific value, though a more precise description is the change in enthalpy of 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연료는 보통 우리가 에너지 자체가 이 연소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연료전지는 연소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하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칼로리픽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하이드로카본 연료가 있을 때에 이 메테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케미컬 에너지를 연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 에너지, 서멀 에너지 형태로 변경했을 때에 이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이 바깥쪽으로 손실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측정한 어떤 열량 자체가 오리지널하게 이 연료가 가지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칼로리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칼로리 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연료를 가지고 태웠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열량을 측정을 해서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칼로리픽 밸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엔탈피 포메이션 어떠한 반응물이 화학 반응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로 변할 때에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 H에 보통 이제 네거티브하게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는데 그거는 이제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efficiency of fuel cell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의한다? 보통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다 라고 하면 연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인 거고, 그것분에 우리가 총 연료전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 즉 우리가 열효율 계산할 때에 엔진에 공급한 에너지 대 엔진으로부터 얻은 일 똑같은 거죠. 연료전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얻는 일이 전기 형태, electrical energy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electric energy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료전지의 효율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연료전지 기본적으로 수소 연료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칼로리픽 밸류로 표현을 하는데, 수소를 버닝 했을 때에, 즉 산소하고 산화시켜서 나오는 프로덕은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열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수소 1몰당 241.83kJ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였다? 발열 반응이다 라는 얘기가 반대로 나온다. 이게 흡열 반응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어떤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열 반응, exothermic rea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밑에 보면은 똑같이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나오는데 285.84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발열 반응 얘기한다고 그랬고, 자, 그럼 왜 숫자가 좀 다르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자, 위의 반응은 물이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 자체가 스팀 형태로 나오는 거고, 밑에는 지금 리퀴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이 물이 이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물의 상 자체, 페이스 자체가 베이퍼냐 아니면 리퀴드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반응의 온도가 높았다 그러면 이 물 H2O가 증발하겠죠. 증발해서 스팀이 만들어져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오는 거고, 온도가 만약에 낮았다 그러면 이제 리퀴드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H2O가 이제 스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끓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끓어야 된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스팀 형태로 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은 그냥 액체 상태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 285.84로 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H2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순수하게 나온 거고, 요 위에서는 보면은 왜 작아졌냐면 물을 끓이는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 지금 물이 증발했잖아. 그걸 우리가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values for 약 얼마? 44.01kJ/mol인데 이거를 the molar enthalpy of vaporization of water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마만큼의 에너지 약 44.01kJ이라고 하는 그 열 에너지가 물을 증발시키는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우리가 HHV라고 해서 Higher Heating Value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Lower Heating Valu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어떤 게 크다? 여기 밑에 크잖아. 이거를 우리가 크다 그래서 히팅 밸류인데 이걸 히팅 밸류라고 하는데, 큰 거 그래서 Higher Heating Value, 위에 거를 히팅 밸류인데 값이 작으니까 Low Heating Valu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현실적일까요? 우리가 엔진 연소에서도 배웠습니다. 엔진 연소에서도 하이드로카본 연료를 완전 연소하게 되면 나오는 프로덕트, 대표적으로 CO2하고 H2O가 나오는데 당연히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스팀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뜨거운 그 반응 온도에 의해서 물이 증발이 된 후 나오기 때문에 하이 히팅 밸류보다는 로우 히팅 밸류가 훨씬 더 뭐하다?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이거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분 뭐 연료전지에서는 그 온도가 작동 온도가 뭐 80도, 85도 정도 되니까 물이 이제 안 끓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압력에 따라서 또 스팀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이어 히팅 밸류를 써야 되냐, 로우 히팅 밸류를 써야 되냐, 뭐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이 히팅 밸류하고 로우 히팅 밸류 다시 한번 그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한 일렉트리컬 에너지는 뭐랑 같다? 깁스 프리 에너지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뭘 의미했다? 그 화학 반응인데 아이소서멀 하면서 아이소바릭한, 즉 온도하고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학 변환이 일어나는, 즉 연료전지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에서 연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할 때
엔진과 다르게 엔진의 경우에는 연소 과정이 일어나서 그 안에 연소실 안에 있는 온도, 가스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압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그 피스톤을 밀어 올리죠. 그래서 어떠한 바운더리 워크에 의해서 우리가 동력을 얻어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델타 H를 사용하지만 연료전지 같으면 어떤 그 안에 있는 공기나 가스의 부피 변화 없이 즉 온도 변화도 크지 않고 압력 변화도 크지 않고 뭐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의 maximum efficiency possible은 뭐다? 수소 연료가 가지고 있는 LHV가 됐던 HHV가 됐던 그거 대 깁스 프리 에너지 곱하기 100%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퓨얼셀의 최고의 그 efficiency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thermodynamic efficiency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은 좀 이론적인 그런 efficienc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figure 5-9를 보시면은 이제 카르노트 리밋이 있는데 그 엔진의 경우에는 카르노트 리밋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위에 source하고 밑에 sink 요 사이에 주어진 두 가지 그 온도 조건에 따라서 엔진의 효율은 결정이 돼 버리죠. 이게 바로 카르노트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힛 엔진도 카르노트 엔진의 열 효율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르노트 엔진의 효율과 연료전지의 효율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operating temperature에 의해서 그 효율을 보시면은 연료전지는 낮을 때 거의 이론적으로 83%까지 효율이 얻을 수 있고 위에 operating temperature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카르노트 엔진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그 열효율, 우리가 연력학적 이 법칙 얘기할 때 어떤 열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퀄리티를 얘기할 때에 그 에너지 소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질은 좋다. 즉, 카르노트 리밋에도 마찬가지로 그 소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르노트 리밋은 지금 올라갑니다. 그 효율은 지금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시점이 지금 약 한 750도 정도 돼요. 그럼 750도 C를 지나갔을 때는 차라리 힛 엔진의 효율이 연료전지의 효율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 근데 힛 엔진도 여긴 좀 이상적인 카르노트 지금 엔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EMFC의 경우 작동 온도가 뭐 750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보통 80도 요 근방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효율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카르노트 efficiency보다는 연료전지 efficiency가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온도에 따라서 왜 영향을 받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HHV 또는 LHV 요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 워터 프로덕트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연료전지에서 리퀴드 형태로 나오느냐 아니면 가스 스팀 형태로 나오느냐, 즉 온도가 25도시냐 80도냐,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다? 그 워터가 형성되는데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에너지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최대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이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즉 연료전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이 마이너스 자꾸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밖으로 나온 발열 반응이다, 이 밖으로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얘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절대적인 값인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델타 G도 더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델타 H가 정해져 있다고 보고 델타 G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25도씨로 공급해서 25도씨로 나온다. 그 물의 온도에 변화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연료전지의 효율은 83%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이론적인 그 최대 그 일렉트로 매그네틱 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볼테이지 포텐셜은 1.23V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 하나의 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볼테이지는 이론적으로 1.23V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물의 델타 G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연료전지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료전지 한 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포텐셜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엔진과 마찬가지로 연료전지에서도 또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연료전지의 반응인데 우리가 보통 뭐 4개의 프로톤과 그 다음에 4개의 일렉트론이 반응해서 2몰의 H2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없어지면은 이제 2몰의 이 프로톤과 2몰의 일렉트론이 반응해서 수소, 아니 반대로 좀 설명을 했네요. 지금 이거는 워터 스플리팅이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수소 1몰의 수소로부터 우리가 그 2몰의 일렉트론을 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f one mole of fuel is reacted in the cell, then two mole of electron, 지금 자 one mole fuel H2죠. H2 one mole 반응하면 2몰의 프로톤과 2몰의 일렉트론이 바깥으로 나와서 external circuit을 통해서 쭉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펀더멘털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전기적인 파워라고 하는 거는 IV인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charge 곱하기 이제 볼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Faraday Constant라고 해서 이제 F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그 F라고 하는 건 뭐다? 일렉트론 1몰이 가지고 있는 그 차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96,485 쿨럼이라고 Faraday efficiency 이렇게 스탠다드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원몰의 하이드로젠 퓨얼이 연료전지 안에서 사용이 됐을 때에 만약에 효율 자체가 100%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 100%의 볼테이지 곱하기 2몰 곱하기 그 차지 양이 96,485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최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된 그 수소 연료의 에너지를 우리가 2 곱하기 페라데이 컨스턴트로 나눠주면은 그때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그런 포텐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델타 G 무시하고 있는 델타 H로 계산을 한다면 지금 이 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는 1.48 볼테이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100%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선 얘를 다 전기로 뽑아낸다면, 근데 뭐 그건 사실 말은 안 되지만 그런다면 1.48 또는 1.25 이 두 가지가 있는 건 뭐다? 그 워터 프로덕트의 형태에 의해서 HHV일 때는 1.48, 즉 HHV는 뭐야? 물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스팀의 형태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자 1.48 볼테이지와 1.25 볼테이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퓨얼셀의 이피션시는 자 100% 사실 얻을 수 있는 거는 1.48의 그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를 가지고선 퓨얼셀의 이피션시 이렇게 좀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 H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델타 G, 깁스 프리 에너지 형태로 써서 그 연료 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맥시멈 볼테이지는 아, EF분의 델타 G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위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G 값, 델타 G의 값들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연료전지 하나의 셀에서 얻을 수 있는 maximum possible fuel cell voltage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것일 뿐이고 이제 실제 practical fuel cell의 볼테이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론적인 거에서 실제로 오면서 뭐가 달라지죠? 항상 로스, 손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practical actual cell voltage less than this. 그래서 당연히 less 할 것이다. Now, of course, this applies to ordinary batteries too. As current is drawn out of any electric cell, the voltage force due to internal resistance.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그 얻을 수 있는 게 약간 1.18 볼테이지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 가장 그 이상적인 그 앰비언트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EF 분의 뭡니까? 237.2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계산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가 1.23 볼테이지라는 얘기입니다. 맥스 볼테이지 Bmax가. 그래서 보통 그 뭐 1.2볼트부터 시작했는데 뭐 1.23볼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최대는 뭐 1.23이지만 우리가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뽑아 쓰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최대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라고 하는 에서는 커런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니까 파워로 보면은 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Y축은 포텐셜 V고 이 X축은 지금 코런 덴시티라고 하는 건 코런트라고 하는 건 이제 I인데 I는 보통 암페어죠. 근데 미리암페어 왜냐하면 나오는 그 암페어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반응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일렉트로드의 반응 면적으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코런 덴시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J라고 얘기하고 더 많이 씁니다. 노멀라이즈해서. 그래서 어떤 셀에서 나오는 그 전체 그 전류량보다는 그 셀이 가지고 있는 그 반응 에어리아로 나눠 주어서 J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current density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current density. 즉 current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볼테이지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떨어져 가지고 요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요 시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세 가지 그 로스가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로스가 바로 뭐냐면 그 액티베이션
pola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oss라고 얘기하는 거를 또는 polarization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polarization 또는 over potential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포텐셜을 오버한다 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activation polarization, activation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energy required to drive reactions at the electrodes, usually called activation energy, caused a voltage drop. This is especially a problem at the air cathode and shows itself as a fairly constant voltage drop. 그래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있는데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가만히 있던 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이 폭탄이 터지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충격을 줘야 돼. 충격을. 굉장히 불편하네.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온도라고 합시다.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폭탄을 터뜨리려면 에너지를 빵 크게 준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의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요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 이만큼을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폭탄 생각하시면 돼요. 폭탄 그냥 이렇게 갖고 있더라도 이 수류탄 갖고 있더라도 그냥 터지지는 않잖아요. 여기다가 어떠한 큰 충격을 줘야지만 얘가 빵 터집니다.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연료전지도 마찬가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실제 우리가 요만큼 뭐 일어나는 그 에너지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줘야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때문에 연료전지에서 맨 처음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쭉 일어나면서 볼테이지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바로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initially 반응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볼테이지가 확 줄어드는 거를 관찰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액티베이션 손실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료전지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전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저항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커지면 쭉 볼테이지가 쭉 이렇게 아래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이 연료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볼테이지가 쭉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연료전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대 효율이 이론적인 효율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concentration loss 또는 concentration polariz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로 mass transfer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무슨 얘기냐? 캐소드 쪽에 우리가 옥시전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코런트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반응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극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반응이 되려면 여기다 O2를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O2를 공급해 줬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잘 되니까 표면에서 산소를 금방금방 사용을 하겠죠. 그럼 여기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겠지. 그러면 이 빈 쪽으로 다시 O2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시간보다는 화학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우리 케미컬 키네틱이라고 하는데 빨라가지고 산소 소모량이 훨씬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매스 디퓨전, 매스 트랜스퍼 O2가 이 전극으로 트랜스퍼 되는 시간보다 이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소모하는 O2의 양이 많았을 때에 그때 이 순간적으로 또 저항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된다?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가 또 떨어지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concentration, pola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polarization, loss, over potential이라고 하면 굉장히 high한 current density 영역에서 concentration,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서 꾸준하게 그 ohmic 그 저항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그 ohmic pola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반응 초반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볼테이지가 이제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액티베이션 폴라리제이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우리 그 연료전지의 효율이라든지 출력에 비해서 실제 연료전지에서는 아무래도 더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a fuel cell will typically operate at an average cell voltage of about 0.65 to 0.7 volt.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이제 1.23 볼테이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그다음에 세 가지 폴라리제이션 그런 걸 다 고려하면 실제 얻을 수 있는 게 약 0.65에서 0.7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An efficiency of about 50%, which is considerably better than any IC engin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C 엔진에 비해서 효율이 약 한 50% 정도 된다. 뭐 너무 한 40%. 어쨌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이런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장점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뭐 오염물질 같은 게 이제 많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장점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뭐 로우 코런트가 나오더라도 이제 볼테이지가 높고 그래서 그 로우 코런트에서도 그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뭐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그 연료전지에 관련한 그 연력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녹화해 놓은 또 다른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약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어, 한번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뭐 그런 이론에 비해서 그 온도, 작동 온도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효율이라든지 그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압력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가스의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도 효율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 프레셔라면 이제 100kPa에서 101.3kPa 일바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하여튼 그 압력이 변하게 되면 그 압력에 따라서 그 깁스 에너지도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넌스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가지고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넌스티 이퀘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간단하게
이러한 이제 형태로 우리가 그 압력에 따른 그 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For high temperature fuel cells, the Nernst equation very well predicts the voltage change. 굉장히 그 높은 온도에서 연료전지가 구동이 될 때 그 넌스트 이퀘이션 자체를 이용하면은 그 볼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굉장히 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low temperature cell, 특히 우리가 전기 자동차 EV, 그 연료전지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런 셀 자체는 작동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넌스트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볼테이지 체인지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ctivation voltage drop mentioned in previous section is also quite strongly affected by issues such as gas concentration and pressure. 왜냐하면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액티베이션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그 볼테이지 드랍 또한 그 가스의 컨센트레이션과 프레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나의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PEMFC가 약 한 80도씨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을 때에 그 볼테이지가 얼마나 지금 변할 것이냐, 만약에 그 시스템의 프레셔를 2배로 하게 되면 그럼 이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에서는 뭐 요거보다도 훨씬 큰 0.04V 정도, 그리고 약 한 10배 정도 더 큰 변화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should note that the increase is still not large. 0.04 볼테이지 올라간다는 거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re is considerably energy cost in running the system at higher pressure. 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 정도 올리려고 우리가 압력을 가압을 해서 공급을 해줄 것이냐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컴프레서 압축기 돌려가지고 공기나 가스를 압축해가지고 압력을 올려서 공급했을 때에 뭐 0.04 볼테이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압축기 구동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를 펌핑할 때에 에너지 손실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압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the case that most PEMFCs in vehicle applications are run at pressure distinctly above air pressure, typically between 1.5 and 2 ba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 PEMFC에는 대기압보다는 훨씬 높은 압력,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5에서 2배 정도, 1.5에서 2바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압력을 올려서 그 연료전지로부터 생산이 되는 그 볼테이지를 약간 증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뭐냐면 그 PEMFC의 어떤 워터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또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연료전지 그 하나의 셀의 그 성능이 압력에 영향을 받지만 압력을 높여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그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압을 할 때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 연료전지에는 약 조금이라도 가압을 해서 보내주는 거는 효율이 목적이 아닌 그 워터 밸런스가 목적이다. 그거는 이제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연료전지 안에 멤블레인이 있잖아요. 멤블레인이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서 자꾸 사용을 하면 마릅니다, 나중에.
수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프로톤의 컨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촉촉하게 멤브레인의 그 수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약간은 좀 가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섹션 5-5에서 더 자세하게 그 워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ing cell in series, the bipolar plat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bipolar plate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하나의 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해봐야 1.23V도 사실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그 전력은 380V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380V라고 하면 1.23V의 그 연료전지 셀 자체가 380개가 직렬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봤을 때 0.65에서 0.7 정도 나온다면서요.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셀을 직렬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직렬로 연결할 때에 뭐 우리 그냥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전선 가지고선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전선을 통해서 저항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붙여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으로 하나의 셀과 셀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극이 두 개다라는 얘기잖아. 폴라라고 하는 건 극이고 바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그런데 극이 두 개인 플레이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플레이트인데 한쪽이 에노드하고 캐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플레이트를 계속 연결해 가지고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부 플레이트 있고 코런트 컬렉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요 사이에 MEA가 이렇게 들어오죠. MEA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 플레이트, MEA, 바이폴라 플레이트, MEA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플레이트 하나에서 뭐냐면 이쪽으로 에노드, 캐소드, 에노드, 캐소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의 셀을 그러면 하나의 셀이 여기 하나의 셀인 거잖아. 여기 하나의 셀인 거잖아. 여기 하나의 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요게 바이플라 플레이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대충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그래서 하나의 셀 자체를 가지고 전선을 쭉 이어 놓으면 부피도 그렇고 뭐 저항 손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셀을 싸서 스택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퓨얼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퓨얼셀 스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우리가 뭐 책을 싼다 할 때도 이렇게 스택업 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퓨얼셀 스택이라고 얘기해요.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다 직렬 연결해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연료전지는 이제 스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선 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다. 왜냐하면 한 셀에서 나오는 게 0.7V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 700V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3V 정도 손실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0.7V에서 0.3V 손실 나온다 이러면 야 이거 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싱글 셀들을 전선을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가지고 연결해야 된다. The method of connecting to a single cell all over the electrode surfaces while at the same time feeding hydrogen to anode and oxygen to cathode. 그래서 이 바이폴라 플레이트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 여기
여기가 에노드고 캐소드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요거 하나에다가 이쪽에 산소, 수소 공급하고 MEA로 나누고 다른 또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와서 여기에 수소, 산소 공급함으로써 요거 하나를 하나의 셀로 만들고 요 셀은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MEA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나눠서 MEA 있고 해서 요거를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Grooved plate, 어떤 홈이 파져 있는 그런 플레이트 are made of good conductor such as graphite or stainless steel. 그래서 바이폴라 플레이트로는 이제 주로 우리가 흑연이라던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다 전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컨덕터다라는 얘기입니다. This make connection all over the surface of one cathode and also the anode of next cell. 그래서 다음 셀의 에노드하고 한 방에 플레이트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t the same time, the bipolar plate serves as a means of feeding oxygen to the cathode and hydrogen to the anode. 에노드 쪽에는 하이드로진, 산화전극 쪽에 그리고 환원전극 쪽에는 산소를 이제 피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good electrical connection must be made between two electrodes, but two gas supplies must be strictly separated. Otherwise, dangerous hydrogen and oxygen mixture will be produced.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전기적으로는 잘 연결이 되면서 또 화학적으로는 두 가스, 산소하고 수소를 잘 분리를 해야 돼요. 엄격하게. 그렇지 않으면 혼합이 됐을 때에 거기에 약간의 어떠한 그 스파크만 있더라도 빵! 그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터져버리게 되겠죠. 그죠? Because the electrodes must be porous, they would allow the gas to leak out of their edges. 예, 보시면은 포러스하다는 건 뭐냐면 포어라고 하는 건 아주 미세한 구멍인데 일렉트로드는 포러스해야 된다. 미세한 구멍이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스가 잘 스며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they would allow the gas leak out of their edge. 그 엣지를 통해서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he result is that the edges of electrodes must be sealed. 실드가 잘 돼야 된다. This is done by making the electrolytes somewhat larger than electrodes and fitting the sealing gasket around each electrode. 그래서 피겨 5-14를 보라고 하는데 14를 보시면은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일렉트로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일렉트로드가 캐소드 쪽에 일렉트로드가 있고 에노드 쪽에 일렉트로드가 있는데 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카본 또는 이제 타이타늄, 카본 그 포러스 페이퍼잖아요. 카본 페이퍼 또는 카본 천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카본 파이버를 가지고선 이렇게 엮어 가지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여기 아주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일렉트로드가 있으면 완전히 뭐 구멍이 하나도 안 드는 게 아니라 뽕뽕뽕뽕뽕뽕뽕뽕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가지고 수소를 우리가 공급했을 때 또는 산소를 공급했을 때 요게 이 구멍을 통해서 잘 확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캐소드하고 에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일렉트로드인데 일렉트로드하고 바로 일렉트라이트라고 하는 이 멤브레인 PEM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촉매를 도핑을 하게 되고 얘네들을 세 개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드, 멤블레인, 일렉트로드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나요? 설명을 했나요? 우리가 멤블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이렇게 해서 MEA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핵심 부품이다 연료전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렉트로드 자체가 포러스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 쭉 들어가서 이 촉매층까지 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을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크게 만들고 그거에 비해서 카본 페이퍼는 적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가스켓 가지고선 실링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가스가 옆으로 새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가 있고 여기에 카본 페이퍼를 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예 실링을 뭐 다 이렇게 해버린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보시면은 일렉트로라이트가 이 카본 일렉트로드에 비해서 어떻다? 크게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은 여기 엣지 실링 가스켓 가지고 막아서 가스가 들어갔다가 이 엣지로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셈블, 멤블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요거는 이제 지금 뭐도 있다? 요즘 약간 진한 회색이 바로 이 실링 가스켓인 거죠. The plates are made larger relative to the electrodes and have extra channels running through the stack which feed the fuel and oxygen to the electrode. Carefully placed holes feed reactants into the channels and that run over the surface of the electrodes. This results in fuel cell stack that has the appearance of solid block which the reactant gases fed it at the end, where the positive and negative connections are also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요 이제 MEA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바깥에 이 플레이트하고 바이플라 플레이트는 또 요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홀을 넣어서 여기를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수소, 한쪽에서는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쭉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에노드 쪽에는 이제 수소가 계속해서 공급되게 되는 거고 캐소드 쪽에는 이제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가지고선 퓨얼셀 스택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구멍을 따라서 가스가 이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옆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뚫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부피도 커지고 그 다음에 가스 공급관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별로 경제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들긴 쉬울지 몰라도. 그래서 방금 이제 피겨 16 이제 보셨는데 16 본 거 맞죠? 15 맞나요? 16 여기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셀 같은 거를 이제 바이폴라 플레이트 이용해서 스택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지금 요 대표적으로 fuel cell stack has up to 80 cells in series. 그래서 보통 하나의 fuel cell 스택이 셀 80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 1V 얘기해도 얘가 약 한 80V 정도 나오네요. 그죠? 80V 정도 나온다면 또 곱하기 뭐 5, 6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300V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그런 fuel cell을 만들 수 있다. So a large number will be needed.
as well as being a fairly complex items to make, the question of its material is often difficult. graphite.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자체 기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하나의 퀘스천은 이제 material인데 바이폴러 플레이트 아까 컨덕티비티 좋아야 된다. 전기 잘 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나 아니면 스테인레스 스틸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문제는 뭐다? 그래파이트 굉장히 깨지기 쉬워 브리틀하단 말이지.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고 스테인레스 스틸 너무 또 단단하면서 또 어떠한 연료에는 콜로드 약간 부식성이 있다. 이게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는 건 뭐 녹이 안 쓰는 스틸이라도 어떠한 그 화학 성분에는 어느 정도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금속이니까. However, bipolar plate would much clearly be very good conductor of electricity, and this is a great difficulty for plastics.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제 플라스틱을 가지고서 만들면 좋은데 플라스틱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얘기죠. The present situation is no entirely satisfactory way of making these items has yet been developed. 그래서 이런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뭐 스테인레스 스틸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파이트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니켈 폼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아직도 나온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퍼펙트한 그런 바이폴라 플레이트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Most promising options are discussed as well. 그래서 promising한 옵션이 무엇인지 요 레퍼런스에서 뭐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Bipolar plate makes a major contribution to the cost of a fuel cell as well as its size and its weight. 그래서 바이폴라 플레이트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 연료전지의 그 커스트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얼마나 얘를 얄쌍하고 잘 만드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퓨얼셀 스택의 부피 줄일 수 있을 거고 무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 지금 여러분들 뭐 워터 스프리팅 저희 방에서 실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체도 질질질 새가지고 그 리킹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죠. 실링하는데. 근데 이제 연료전지에선 수소하고 산소 공급한다 그러면 이 가스의 리킹 아주 메이저 프로블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실링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ater Management in PEMFC 아까 우리가 압력을 올렸을 때에 그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출력을 약간은 올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실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서 약간 1.5바에서 2바 정도로 그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이 워터 매니지먼트를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연료전지 안에 있는 그 워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죠. Can be seen that water products from the chemical reaction is made on the positive electrode where air is supplied.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산소 대신에 에어 넣잖아요. 뭐 산소까지 넣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산소는 수소 갖고 다니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뭐 산소까지 순수한 산소를 또 따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반응을 시키는데 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에어 중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하고 이렇게 만나 가지고 H2O가 나옵니다. 물 형태로. 그래서 공기를 공급하는 그런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쪽에서 물이 잔뜩 생성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공기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파지티브 일렉트로드 쪽에서, 캐서드 쪽에서, 음, 뭐 산소는 이제 사용이 되고, 뭐 질소라던가 아니면 미처 사용이 되지 않은 산소가 물하고 같이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far more complex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의 양을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PEMFC에 사용이 되는 일렉트로라이트, 즉 고형의 일렉트로라이트,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PEM 멤브레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PEMFC에 사용하는 일렉트로라이트, 우리가 the different companies producing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그래서 polymer electrolyte membrane에서 PEM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proton exchange membrane, 또 똑같이 PEM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어떠한 스페셜한 트릭이라든지 프로퍼티 같은 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는 이제 sulfonated polymer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이제 fluoroethylene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he most well-known and well-established of these is Nepeon. 이 듀폰트사, 그 미국에 있는 그 듀폰트사에서 만든 그 폴리머 에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의 그 제품 이름이 네피온이에요. 네피온. 그래가지고 그 네피온 이제까지 나온 그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중에서 가장 성능이 그래도 우수하고 제일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죽하면 이 듀폰트 사에 있는 네피온을 가지고선 네피온 멤브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유 명사였는데 이 PEM 멤브레인을 그냥 네피온 멤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하도 이제 많이 사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The starting point is the basic, simplest to understand, human-made, 사람이 만든 폴리머, polyethylene. 보시면은 figure 5-17에 그 폴리에틸린의 스트럭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에틸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그 에틸렌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붙이는 거지. 이렇게 붙이고 붙여가지고 쭉 만든 거. 이게 바로 폴리에틸렌의 스트럭처다. 그래서 카본에 H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형태. 바로 폴리에틸렌인데, 이 베이직 폴리머를 그 substituting fluorine for the hydrogen, 그 하이드로진 대신에 플로린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다? 이 H 대신에 그 F 플로린을 붙여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되게 어려운데 폴리 테트라 플로로 에틸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PTFE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폴리에틸렌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H 대신에 플로린으로 붙여가지고 만든 거죠. 특성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Applied to many other compounds is called perfluorination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플로린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perfluorination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하는 거는 테트라플로에틸렌을 뭐
부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조는 봤고, 이 modified polymer를 우리가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이렇게 부르면서 간단하게 PTFE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테플론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플론 튜브. 테플론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단단하고 약간 좀 불투명 해가지고 흰색의 그 테플론 튜브 같은 성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Registered trademark of DuPont. 듀폰트사에서 개발했던 테플론하고 같은 성분이다. This remarkable material has been very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fuel cell. 그래서 이 PTFE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그 fuel cell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material이다. The strong bonds between the fluorine and carbon make it highly resistant to chemical attack and durable. 이 strong bond, 이 CH bonding에 비해서 이 F하고 C의 반드가 요 attraction force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크다. 굉장히 높아.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어떠한 케미컬한 반응에서 굉장히 highly resistance 저항력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durable 굉장히 단단하고 기계적인 특성 좋다라는 겁니다. Another important property is it is strongly hydrophobic and so it is used in fuel cell electrodes to derive the product water out of the electrode. 하이드로포빅 하면 우리가 무슨 포빅 하면 이제 두려운 거 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포빅 하면은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하이드로 하면은 물하고 친하지 않다. 그래서 소수성 이렇게 아마 부를 겁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묻어요. 물이 잘 안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하이드로포빅 머터리얼을 물에 담그면,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 우리가 물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젖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구슬처럼 또로록 굴러가지고 떨어져 버리죠. 그런 걸 우리가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토란 잎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비방울이 떨어지면은 딱 묻어가지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또로록 해서 항상 걔는 이제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PTFE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가 하이드로포빅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렉트로드 밖으로 이제 물을 이제 배출하는 얘가 자꾸 이 친수성이다. 그래서 물하고 친하다 그러면 막 물을 빨아들일 거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막 흡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뭐 만약에 옷처럼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홀딱 젖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이제 방수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의 그 연료전지의 일렉트로드에서 그 물을 바깥으로 생산된 물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기를 우리가 공급했을 때 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일렉트라이트 자체가 친수성이야. 하이드로필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친수성이라서 물을 막 흡수한다 그러면 얘가 막 점점 부를 거잖아요. 점점 불어가지고 물을 바깥으로 잘 배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 좋게도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젖지 않고 물을 바깥으로 잘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전지 안에서 물이 콸콸콸 플로딩 그쪽에 막 계속해서 꽉 차 있지 않고 바깥으로 잘 배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owever, to make an electrolyte, a further stage is needed. The basic PTFE polymer is sulfonated. That is, a side chain is added and ending with sulfonic acid, HSO3를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이제 sulfonation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이 멤브레인 자체가 이렇게 투명한 비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공장에서 나오면 그 성분이 이렇게 된 거인 거고, 요거를 우리가 연료전지의 멤브레인으로 사용을 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 스테이지를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설포네이티드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 설포닉 액시드를 갖다가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HSO3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 붙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멤브레인 트리트먼트 할 때에 멤브레인을 어디다 놓고 끓여요? H2SO4 황산 솔루션에다 넣고선 1시간 동안 펄펄펄 끓이잖아. 그지? 이게 바로 이 설포네이션 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PTFE를 황산 솔루션에 넣고선 트리팅을 합니다. 트리팅을 하게 되면은 그 트리팅 한다는 건 뭐냐면 적절한 농도를 가진 황산에다가 적절한 그 온도로 적절한 시간 동안에 열을 가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 HSO3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붙이겠지, 그지? 설포닉 액시드를 사이드 체인으로 딱딱딱딱 붙여 놓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HSO3 group added is ionically bonded.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온 결합을 해요. 그러면 그 PTFEH에 그 HSO3 그룹이 가가지고 이온 결합을 합니다. And the end of side chain is actually an SO3 minus ion.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멤브레인에 뭐가 됐다? 뭐가 붙어 있다? SO3 마이너스 이온이 잔뜩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SO3 마이너스 이온을 갖다가 이 PTFE에다가 잔뜩 붙이는 이온 결합을 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멤브레인 트리트먼트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The result of the presence of this SO3 minus and H plus ion is there is a strong mutual attraction between the plus and minus ions from each molecules.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H 플러스들이 어떻게 된다? 요 마이너스 이온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멤브레인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 공급하고 에너드 쪽에 수소를 이온화 시켜가지고 H 플러스 만들면 H 플러스들이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동해서 캐소드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캐소드로 옮겨갈 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멤브레인의 SO3 마이너스 요 이온들이 많이 이온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H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서로 어떻게 돼? 끌어당기잖아. 우리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그래서 가서 붙고 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멤브레인에서 이 수소 이온 프로톤이 움직이는 그런 기본 원리입니다. Key property of sulfonic acid is it is highly hydrophilic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하이드로포빅하고 이제 반대말입니다.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는 거는
친수성이다, 물하고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 물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물 분자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하이드로포빅이라서 물을 바깥으로 방출하려고 하지만 물 흡수되는 걸 막지만 이 안에 이 설포닉 액시드가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물을 끌어당긴다고. 친수성이라서. This means we are creating hydrophilic regions within a generally hydrophobic substance. 그래서 소수성의 hydrophobic substance 어떤 물질 안에다가 친수성의 어떤 지역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을 때에 이 안에 하이드로필릭한 설포네이트 애들이 있으면 이 안으로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물이 이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The hydrophilic regions around the clusters of sulfonated side chains can lead to the absorption of large quantity of water, increasing the dry weight of material by up to 50%. 그래서 우리가 그 멤브레인을 트리팅하고 나서 워터에다 담궈 놓으면 걔가 물을 흡수해 가지고 약간 불죠. 이렇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50%까지 이렇게 통통하게 분다. Within this hydrated region, the H plus ions are relatively weakly attracted to the SO3 minus group and able to move.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진 설포닉 액시드 그룹 자체에 하이드로필릭한 특성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H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어때? 서로 끌어당기니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잘 이동하지 않겠지만 물이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요 사이에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어트랙션 폴스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가 자꾸 반응을 시켜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가 전해질이 멤브레인이 드라이가 됐어. 드라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H 플러스가 요 SO3 마이너스 이온에 아주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 이동을 못하겠죠. 즉 무슨 얘기야? H 플러스 이온의 컨덕티비티가 나빠진다고. 전도성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멤브레인이 바짝 마르면 즉 에노드 쪽에서 생성된 H 플러스 이온의 전도도가 약해져 그냥 그 안에 딱 달라붙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료전지의 그 성능이 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멤브레인을 항상 촉촉한 상태로 잘 하이드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워터 트리트먼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Although the hydrated regions are somewhat separated, it is still possible for the H plus ions to move through the supporting long molecule structures. However, it's easy to see that for this to happen, the hydrated regions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그래서
그 H 플러스 이온이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만약에 그 물이 많이 없더라도 하여튼 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더 컨덕티비티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물이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멤브레인 안에 그 설포릭 액시드 그룹이 많아가지고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물과 물이 이렇게 만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 있으면 이 안에 있는 H 플러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동할 텐데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동이 좀 어렵겠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in a well-hydrated electrolyte, there will be about 20 water molecules for each SO3- side chain. 그래서 SO3- side chain 안에 워터 모리큘이 약 한 20개 정도 있는 게 가장 잘 hydrated 된 그 membrane electrolyte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will typically give a conductivity about 0.1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율이 이 정도 된다. As water content falls, 자, 워터의 함유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Conductivity falls, 전도도도 떨어진다. 어떻게? 그 리니어한 패션으로 리니어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point of view of fuel cell, main features of nepion and other fluorosulfonate ionomers are that they are highly chemically resistant.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화학적으로 뭐 리지스턴스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거랑 잘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카니컬리 스트롱 해야 돼. 잘 찢어져서 수소하고 산소가 잘 만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메카니컬리 스트롱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멤브레인 자체를 굉장히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약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만들다. 최대한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게 된다? 전도가 잘 되겠죠. 이만큼을 지금 H 플러스가 이동을 하려는 것보다는 좁은 거리를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를 거잖아요. 훨씬 좋을 거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얇게 만들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파괴가 된다든지 찢어져 가지고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산소랑 직접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They are acidic. 그 다음에 산화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도를 띠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H 플러스가 높으면 컨센트레이션이 그럼 pH가 높으면서 어떻게 돼? pH가 높다고 낮으면서 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반대로 OH-가 높으면 pH가 올라가면서 저기 알칼리성이 강해지는 거죠. They can absorb large quantity of water.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다. If they are well hydrated, 잘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가 된다면 H plus ions can move quite freely within the material. They are good proton conductor.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프로톤 컨덕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materials then is the basic basis of the PMFC. 그래서 이 material은 PMFC의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러한 물질이면서 물론 칩하지 않습니다. 비싸요. 컨택트 렌즈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그 양산화가 돼야지만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은 뭐 대량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적으로. Key point to remember for the rest of this section is for the electrolyte to work properly, it must be very well hydrated.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electrolyte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잘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keeping the PEM hydrated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PEM 그 멤브레인을 어떻게 계속해서 젖어 있는 상태로 잘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